다시 생명력을 얻은 멜서스의 인구론은 영화 킹스맨에서 잘 드러납니다. 킹스맨은 정부도 모르는 비밀 조직이죠. 거대 통신사 회장인 발렌타인은 가이아 이론의 신봉자입니다. 가이아 이론은 1978년 영국 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룩이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를 통해 제안한 건데요. 여기서 가이아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고,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즉, 온난화나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지구가 죽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킹스맨 속 발렌타인 회장은 지구가 골병이 들어가는 이유를 바이러스, 즉 인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회장은 자신이 나서서 바이러스를 죽여 지구를 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력 정치인, 부자, 지식인 등을 지하 세계로 빼돌리고 필요 없는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유도합니다. 네, 영화 킹스맨을 관통하는 코드, 바로 신멜서스주의입니다. 1972년 한 권의 책이 발표됩니다. 로마클럽의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이 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선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지구의 식량과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돼 인류는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장의 한계는 서문을 보면 연못에 수련이 자라고 있다. 수련이 하루에 2배로 늘어나는데 29일째 되는 날 연못의 반이 수련으로 덮였다. 아직 반이 남았다고 태어날 것인가? 연못이 수련으로 뒤덮이는 날은 바로 내일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도 이 책에서 처음 제시됐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면서 범세계적인 환경보호와 자원관리에 들어갑니다. 죽었던 것 같은 인구론은 신멜서스주의로 부활한 것입니다. 멜서스주의가 단지 식량 부족 문제를 경고했다면 신멜서스주의는 석유, 원자재, 에너지 같은 천연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대시킨 이론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약간 지체시킬 뿐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뒤 비록 지구의 미래와 기술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1970년대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멜서스 인구론이 서민이 아닌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에 적용이 되었듯 신멜서스주의는 이미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진국들을 위한 논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도국들이 인구 보너스를 누리며 성장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신멜서스주의를 통해 지구의 자원 부족을 인구 탓으로 돌림으로써 선진국들은 자원 약탈, 식량 독점, 과잉 소비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선진국들은 18세기 이후 엄청난 자원을 쓰고 온실가스를 퍼뜨리며 성장했으면서 개도국이 이제 성장을 하려 하니 지구온난화를 내세워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신멜서스주의가 과도하게 암울했던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하는 피크오일은 당초 1970년대에 올 것으로 전망이 됐다가 지금은 2030년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원 고갈론도 과장됐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개도국들의 시각입니다. 영화 킹스맨 속 발렌타인 회장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도 개도국이 보는 선진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게 만들되 각국의 지도자와 지배계층은 제외되죠. 그의 구상을 가로막는 것이 킹스맨입니다. 평민 계급인 에그시가 귀족 계급 경쟁자를 물리치고 요원이 된 것이나 자신들만 달려고 했던 각국 지도자의 머리를 폭파시켜버리는 장면에서 영화의 주제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킹스맨이 단순한 B급 영화가 아니라
계급제 모순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은 신멜서스주의로 재발견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영화를 통해 다른 코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과잉으로 인해 초래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상류층만 지구를 떠나 엘리시움이라는 우주 공간에 머문다는 상상을 담고 있는 영화 엘리시움을 비롯해 은하계 전체의 멸망을 막겠다면서 선택적 학살을 자행하는 악당 타노스의 모습을 그린 어벤져스, 또 전 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주장한 천재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담은 인페르노까지. 대부분의 SF 영화들은 각기 다른 스토리로 인구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철저히 인구론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영화도 있습니다. 도미 유르콜라 감독의 월요일이 사라졌다인데요. 영화 속 배경은 미래의 어느 날, 주인공은 각 요일의 이름을 딴 7 쌍둥이입니다. 특이한 건 쌍둥이들이 카렌 샘맷이라는 한 명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7 쌍둥이가 사는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인류가 2배 이상 증가해 식량 부족과 자원 고갈,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가구당 한 자녀만 낳게 하는 산하제한법을 발효했고, 자녀를 1명 이상 낳게 되면 강제로 데려가 동면을 시킵니다. 이런 사회에서 7 쌍둥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1명인 척 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먼데이, 즉 월요일의 아이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독특한 설정으로 주목을 이끈 이 영화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코드를 미래 현실에 대입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현실적 공포감을 심어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다소 황당한 상상력을 발휘한 B급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저지 감독의 이디오크러시입니다. 영화 속 배경은 2005년, 미군은 인간 동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실험에 현역 미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동면에 들어갔던 그가 눈을 떠보니 500년이 지난 2505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미래는 놀랍게도 바보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는 쓰레기밭이고 논밭은 메말라 가고 있죠. 대체 왜 500년 뒤 미래는 바보들이 세상이 됐을까요? 영화는 IQ 140의 트레버 부부와 낮은 IQ를 가진 클리본을 통해서 역진화를 설명합니다. 트레버 부부는 아이 낳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끝내 아이 낳는 기회를 놓칩니다. 반면 클리본은 복지와 의료 지원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낳다가 가족 수를 크게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자 지능지수가 높은 인류는 사라지고 지능지수가 낮은 인간들이 넘쳐난다고 영화는 가정한 겁니다. 영화 제목이 힌트였습니다. 이디오크러시는 바보를 의미하는 이디어트와 정부 통치를 의미하는 전미사, 크러시를 합친 단어입니다. 즉 바보들의 정부, 바보들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인구론에 따르면 인류는 경쟁을 거쳐 더 똑똑하고 문명화돼야 하지만 마이크 저지 감독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구론이 암시한 미래를 이제까지와 다른 코드로 녹여낸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닥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말을 제시하고 있는 인구론 코드의 영화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부분 멜서스의 인구론만큼 암울하거나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머지않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코드의 인구론을 보여줄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퍼져 있지만 인구 감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목소리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만큼 대학과 학생, 기업과 근로자 수의 균형이 맞아떨어져 대학 입시나 청년 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인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에 포진되어 있는 사회, 또 로봇들이 사람 대신 정치에 뛰어들어 부정부패 없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쳐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거나 1인 1주택을 넘어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주거 공간을 꾸리는 모습, 우리 사회의 경쟁이 줄어들어 자살이나 우울증이 사라진 유토피아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금 이 시대의 통념을 깨고 인구 감소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말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경제학은 없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터미네이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 앞에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설국열차가 될지, 월요일이 사라졌다가 될지, 아니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 제3의 영화가 될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구 절벽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hen she was just a girl, she expected the world, but it flew away from her reach, so she ran away in her sleep.